27번. 자, 북반구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물이 이동합니다. 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육지 쪽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물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물이 너무 많으니까 뭐가 일어난다? 침강이 일어납니다. 연안 침강 기억. 1번 아예 틀렸다. 그치? 자, 해안에서 먼 바다로 갈수록 해수면 높이가 어디가 높을 거냐면 물이 계속 이렇게 몰려 들어오잖아. 그래서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렇게 될 거예요. 먼 바다로 갈수록 해수면 높이가 낮아진다가 되겠고요. 1번, 2번 틀렸고 3번 영양염류가 지금 이거 영양염류 이거 뭔 소리였어요? 이거 언제였어? 얘는 용승 때였어. 그래서 가는 용승이 아니고 나가 용승이에요. 나 보면 오른쪽 90도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안에서 멀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물이 이렇게 부족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찬 해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보충한다. 연안 용승이 일어나고 그래서 용승에 의해서 영양염류가 보충될 거다. 가가 아니라 나. 4번 표층 해수는 동쪽으로 남풍이 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90도 동쪽으로 이동한다. 4번은 맞고요. 먼 바다보다 해안 지역 왜? 용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닷물이 차가운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해안 지역의 기온이 낮아진다. 차가운 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맞고요. 6번 해안에서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어떻게 될까? 감소가 아니라 증가합니다. 우리 차가운 물에 산소가 더 많이 녹는 걸로 얘기했었습니다. 6번 틀렸고 7번 해안에서 안개는 가보다 나에서 왜? 차가운 물이 여기 올라오게 되거든. 그래서 차가운 물에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물에 닿으면 안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 차가운 공기가 닿으면 차가운 공기가 상승해버려서 구름이 만들어져. 큰 구름이. 그래서 여기선 안개가 나에서 맞다. 4번, 5번, 7번이 맞습니다. 선지 하나하나 다 좋아서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용승은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아이고 이건 할 수 있어. 171번 한번 풀어볼까? A 여기 뭐 하는데요? 적도 용승이었죠. 적도 용승은 표층 해수의 발산 기억 맞고요. B 용승이 일어나면 주변보다 해수면 수온이 어때야 돼요? 수온이 낮다. 니은 틀렸고. C 해역에서의 용승은 자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이 육지에서 멀어져야 되지, 그치? 남반구니까 무슨 풍? 남풍을 불었었을 때 남풍 불 때 이렇게 일어납니다. 북풍이 아니라 남풍. 기억하고 1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했고 이거 172번 우리나라 데이터라서 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내신에서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표층 수온이 갑자기 울산 앞에서 낮아졌죠, 그렇죠? 울산이 아닌데 위치는 부산인데 울산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어찌됐든 뭐 어쩌겠어. 겨울은 아닌 것 같죠? 수온이 막 25도 이런 거 있잖아. 겨울은 아닌 것 같아. 겨울 아니고 여름인 것 같아요. 여름도 아니지. 뭐 아무튼 어쨌든 여름인 것 같다. 니은 연안 침강이에요? 연안 용승이죠, 그렇죠? 안개가 발생합니다. 자, 얘 무슨 풍 불었을 것 같아? 여기가 바닷물이 지금 이렇게 이동한다고 치면 무슨 풍 불었을 것 같아? 남풍 불 때.
그래서 여름철일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남풍 불 때 이렇게 동쪽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쭈르륵 퍼져나가면서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로 남풍 계열인 것도 기억해두면 좋다. 우리나라 데이터라서 좀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쪽으로 가볼게요. 좋아. 다음 페이지에 있는 177번은 사실 눈으로 바로 보인다. 자, 177번 우리 눈으로 한번 보자. 자, 나는 어때요? 다 따뜻해 보이지? 동태평양 따뜻해 보이지? 나 뭐예요? 엘니뇨예요. 가랑 라 중에 평상시가 누구고 라니냐가 누굴까? 좀 숫자가 극단적인 놈 한번 봐봐. 가 어때? 가는 30, 26, 25 정도 느낌이고 다 한번 봐봐. 우리 적도에 몇이 있어? 19도가 있지. 19도는 진짜 차갑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가 좀 더 극단적이구나. 다의 용승이 강했구나. 다가 라니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는 평상시가 되겠죠. 평엘라가 되겠다.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밑에는 178번도 한번 해보자고. 평상시가 이렇습니다. 요 그림 잘 기억해주면 좋다. 워낙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해수면 높이. 우리 무역풍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동쪽에 있었던 물을 서쪽으로 많이 가져가 버려서 물이 어디 실제로 많냐? 실제로 물이 많은 데는 이 서태평양에 물이 많아서 물 높이가 그냥 높아. 그래서 서태평양 해역이 동태평양 해역보다 어떻다? 높아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그다음 평상시의 표층수온은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높다. 2번은 맞잖아요. 맞고. 3번 평상시 A 서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많지. 따뜻하면 상승 기류가 우세합니다. 3번 틀렸고. 평상시 강수량은 4. 따뜻한 A가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뭐가 생길까? 구름이 많이 생기면서 강수량이 많아요. A가 B보다 많다. 4번 틀렸고. 5번 무역풍이 약해지면 B 해역에서 용승이 강해진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무역풍 때문에 B 해역에 물이 부족하게 되거든. 부족한 걸 채우려고 용승이 올라오는 거라서 무역풍이 약해지면 용승도 약해집니다. 5번 틀렸고. 6번 무역풍이 약해지면 B 해역에 엘니뇨잖아요. 표층수온이 높아진다.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높아진다. 맞죠? 6번 맞고요. 10번 무역풍이 강해지면 A 해역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이 라니냐 때는 더 두꺼워진다. 8번 무역풍이 강해지면 A 해역과 B 해역의 표층수온 차이가 커진다. 라니냐 때 동과 서의 차이가 커지고요. 무역풍이 강해지면 경계면 기울기가 더 급해집니다. 그래서 2번, 6번, 8번 고르면 되겠다. 보기가 엄청 많은데 보기가 많은 건 사실 하나하나 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보기들이거든.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라서 이거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0번 한번 볼까요? 엘니뇨 아니냐의 약간 문제 경향이 약간 이런 것이죠. 해수면 높이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서태평양으로 가던 물이 안 가고 동태평양에 남아 있어.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B가 동이죠. B가 동이고 A가 서입니다. 그래서 기억. A는 서예요. 서. B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동태평양에서 강수량의 편차는 2009년 12월 뭐예요? 엘니뇨. 2010년 12월 라니냐. 언제 비가 많이 와? 동태평양은 라니냐 때 비가 아예 안 오고요. 엘니뇨 때 따뜻해지면서 비가 옵니다. 그래서 편차는 어떻게 된다 해서? 편차는 지금 관측값 빼기 워낙 평균값, 평년값이라서 2009년 엘니뇨 때가
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디귿 동서 방향의 해수면 경사는 언제 커요? 라니냐 때 큽니다. 12월에 크다. 라니냐 때 크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 지금 뭐 니은을 잘못했다. 쏘리. 좀 이상하더라. 니은이 내가 지금 12월이 엘니뇨 12월보다 아니야 2009년보다 10년에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잘못된 거네요. 디귿 3번. 쏘리 미안해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오른쪽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다음 페이지 가자. 다음 페이지에 185번 한번 풀어볼까요? 연직 수온 분포. 그러니까 이게 그 바닷물을 파고 들어가서 온도를 재본 거라는 거야. 왼쪽에 142라고 써 있는 게 서태평양이죠. 그렇죠? 100W 써 있는 게 동태평양입니다. 이거 경사가 어때요? 엘니뇨라 하기에는 좀 너무 가파르죠. 라니냐거든요. 1번 틀렸고. A. 서태평양은 평년보다 하강 기류가 아니라 상승 기류가 강하고요. 라니냐 때 동태평양은 평년 수온보다 낮게 됩니다. 낮았고. 그 다음에 라니냐 때 동태평양은 따뜻한 해수중의 두께가 얇습니다. 5번 동태평양과 A. 서태평양과 B. 동태평양의 표준 수온 차이는 라니냐 때 커집니다. 5번. 그래서 차이가 더 커진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가 경사가 가파른 거 너무 가파르잖아. 요거는 라니냐다. 엘니뇨였으면 어땠을까? 얘가 경사가 완만했을 거예요. 동이랑 서랑 비슷하게 보인다면 엘니뇨. 여긴 라니냐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2번 한번 볼게요. 192번. 뒤에 좀 와서 192번 한번 풀어보자. 이제 월별로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그래서 이 정도면 수온약층 시작 깊이라고 봐도 되거든. 깊이가 편차. 자, 20도씨 등수원의 깊이가 20도씨라는 물이 자 여기 142가 있어요. 동태평양인가요? 서태평양이다. 이스트지만 태평양 기준으로 서쪽이에요. 동태평양인데 자 동태평양에서는 20도씨 물이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 무슨 말이야? 그 위에 물들은 다 20도보다 따뜻하다는 거잖아. 그치? 따뜻한 물의 두께가 어떻게 됐어요? 두꺼워졌죠. 어디가? 동태평양이 따뜻한 물이 두꺼워졌다. 이거 뭐예요? 엘니뇨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동태평양이 따뜻했다. 그래서 열대 동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20도씨의 물이 완전 깊이 내려갔으니까 더 두꺼워진 거다. 기억 맞는 말이고. 서태평양 우리 엘니뇨잖아요. 그죠? 서태평양 어떻게 됐어요? 평년보다 차가워졌지. 평년보다 저기압이 약해졌어요. 평년보다 그 상승 기류가 약해졌다. 그래서 구름이 덜 생겨서 비가 덜 오게 된다. 그래서 건조하다 맞는 말이고. 디귿 서태평양 해면 기압 빼기 동태평양 해면 기압을 볼 텐데 자 3월이랑 11월 보면 3월은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죠? 0, 20 이런 느낌인데 11월은 서태평양은 마이너스 40 동태평양 80 이러잖아. 그래서 3월은 평상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1월은 엘니뇨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을까? 3월보다 11월이 더욱더 엘니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엘니뇨 때 서태평양 해면 기압 빼기 동태평양 해면 기압. 서태평양이 어떻게 돼요? 엘니뇨 때는 서태평양이 고기압이 되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이 저기압이 되잖아요. 그죠? 3월에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지? 서태평양이 저기압, 동태평양이 고기압이죠. 그죠? 그래서 3월은 서해 저기압, 기압이 낮아 동태평양 기압이 높죠. 저기압에서 고기압 빼니까 어떨까요? 3월은 음수일 것 같고, 그다음 11월은 서태평양 고기압에서 동태평양 저기압 빼니까 양수일 것 같아요. 11월에 더 크네. 기억니은 되게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부분이긴 하고, 혹은 이렇게 풀 수 있어. 우리 아까 남방진동 지수 뭐라 그랬어? 남방진동 지수 동 빼기 서였어요. 자, 동 빼기 서. 동 빼기 서 동태평양 기압 편차 빼기 서태평양 기압 편차였거든. 봐봐. 동 빼기 서가 양수일 때 뭐라 했어? 라니냐라 했지. 그치? 봐봐. 그럼 동 빼기 서가 음수면 뭐야? 엘니뇨지. 그치?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 서 빼기 동이지. 그치? 그러면 엘니뇨는 서 빼기 동이 뭘까? 동 빼기 서가 음수니까 서 빼기 동은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남방진동 지수 외우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5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요 정도까지 보고 이제 여러분 이제 엘니뇨 문제 다 풀어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있는 기후 변화, 요거를 너무 하고 싶었어. 기후 변화. 그래서 기후 변화의 요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 지구 외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죠. 몇 가지를 주로 얘기합니까? 3가지를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입니다. 기울기가 아니에요. 방향의 변화를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세차 운동이 뭐냐면 이 팽이 돌듯 하는 운동. 팽이가 돌 때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팽이가 처음에 이렇게 잘 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축이 이렇게 꺾여. 이렇게. 이런 걸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전축 지구 경사 방향의 변화 몇 년 주기로? 약 26,000년을 주기로 해요. 자, 그러면 13,0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가 됩니다. 이거 너무 딥하게 아마 안 낼 거야. 작년만 해도 이거 좀 어렵게 냈는데 올해는 어렵게 내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마 어렵게까지 안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현재 뭐야? 북반구 뭐라고 했어? 근일점 겨울을 써놓자. 자, 요 말 써놓으면 딱 돼. 현재 뭐야? 북반구 근일점 겨울이야. 근일점에서 겨울입니다. 자, 우리 태양에 가까우면 그냥 여름인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여름이지? 우리 지금 지금 3월인데 우리 7월 8월 되면 여름이라고 부를 거지. 그치? 근데 그건 우리가 여름이고 남반구는 그때 겨울이에요. 그래서 북반구랑 남반구는 북반구 하나가 겨울이면 다른 하나는 여름이거든. 근데 북반구가 겨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현재 한번 봐봐. 자, 근일점과 언일점에서 지구 자전축이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근일점 위치에서 자, 위에 있는 게 북극이고 북반구고 아래에 있는 게 남반구인데, 자, 북극은 태양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태양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태양 안 보고 있어요. 북극에서는 태양이 안 보일 겁니다. 근데 남극에서는 태양이 잘 보이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북극이 추울까 남극이 추울까 이때? 자, 북극 봐봐, 이 상태 봐봐. 자, 이 돌 때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 거잖아, 그치? 뱅글뱅글 돌지, 그치? 그럼 북극에 해 뜰까 안 뜰까? 북극에 해가 안 떠요. 해 어디 뜰 건데? 이 절반에 해 떠 있는 거잖아. 북극에 해 떠 안 떠? 안 뜨지, 그치? 해가 한 번도 안 뜨면 어떨까? 춥겠죠? 남극에는 해가 질까 안 질까? 해가 안 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야라고 뭔 말인지 들어봤어? 백야? 여름에 일어나는 일인데 북극권이나 남극권에 일어나면 북반구의 여름에서 북극, 남반구의 여름에서 남극 근처에는 해가 안 져. 해가 안 져. 해가 안 져요. 67.5도인가 높아지면 해가 안 지는 타이밍이 생겨. 반대로 뭐도 생기냐? 해가 아예 안 뜨는 타이밍도 생겨요. 그게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북극점을 봤을 때 여러분 판단 이거만 하시면 돼. 북극점을 봐. 여기 보면 우리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 자전축이 어떻게 돼 있어? 삐꾸처럼 기울어져 있어. 자, 지구 자전축을 기준으로 90도 꺾여 있는데 뭐가 있어? 적도가 있다. 맞지?
자, 이 북쪽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게 북극이잖아요. 자, 북극이 태양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태양 안 보고 있지, 그치? 이거 뭐야? 북반구 겨울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편 원일점 가보자. 북극이 어디 보고 있어? 태양 보고 있지, 그치? 얘는 북반구 뭐예요? 여름입니다.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다.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면 그러면 원일점에선 북반구가 뭘까요? 북반구는 여름이 됩니다. 남반구는 그 반대야. 자, 봐봐. 자, 북반구는 근일점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원일점 여름이고요. 자, 남반구는 어떻게 되는데?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에요. 남반구는 원일점에서 겨울이에요. 자, 근일점에서 겨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겨울이라 추운데 태양에 그나마 가깝다는 거야. 자, 근일점 겨울이랑 우리 원일점 겨울 한번 비교해 볼까? 어떤 게 좀 나을 것 같아? 태양에 가까운 겨울이랑 태양에 먼 겨울이랑 어떤 게 좀 나을까? 태양에 가까울수록 따뜻하잖아. 근일점 겨울이 더 조금 겨울이지만 조금 더 따뜻해요. 그래서 북반구의 겨울이 남반구의 겨울보다 조금 더 따뜻하다. 그 다음에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여름이잖아요, 그죠? 자, 원일점에서 여름이야.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야. 자, 여름일 때 태양의 먼 여름이 좋을까요? 태양에 가까운 여름이 좋을까요? 먼 여름이 좀 덜 더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인데 따뜻하고요. 원일점에서 여름이야. 그래서 북반구는 어떠냐? 북반구 연교차가 작아요. 북반구 연교차가 남반구 연교차보다 작습니다. 남반구는 연교차가 커요. 그게 현재가 그래요. 현재가. 근데 13,000년 지나면 어떻게 돼? 현재랑 반대가 되거든.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계절이 현재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13,000년 후에는 근일점에서 여름이고요. 원일점에서 겨울이니까 여름엔 더워지고 겨울엔 추워져요. 그래서 연교차가 북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돼요? 현재보다 커진다. 근데 남반구는 지금 어때? 근일점에서 여름이야. 더운 여름. 원일점 겨울. 추운 겨울이에요.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연교차가 현재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북반구랑 남반구랑 지금 입장이 서로 반대다. 지금은 현재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기 때문에 북반구가 꿀을 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거 중요한 거 1번. 세차 운동. 자전축 경사 방향이 얼마마다? 26,000년마다 한 바퀴야. 그러면 26,000년 지나면 지금이랑 거의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3,000년 지나면 지금이랑 어떻게 될까? 지금이랑 정반대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예전에 뭐도 나왔냐면 6,500년이 나왔어. 엥? 그거 뭐야? 4분의 1 바퀴야. 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는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문제 풀다가 아마 안 보게 될 거야. 아마 원자기 추픽 정도에도 없을 거야. 근데 보이면 아니면 학교에서 뭐 그런 거 언급을 하신다. 수업을 듣는데 뭐 6,500년 이딴 소리 한다. 6,500년 들은 적 있어? 진도 여기 아직 안 나왔어? 여기 나왔어. 여기 나갔어? 6,500년 했어? 여길 나갔어? 여길 나갔어. 오케이. 그럼 지금 어디 하고 있어? 지금 여기 하고 있어. 지금 딱 여기 하고 있어? 6,500년 안 했지? 못 들었어. 그럼 안 한다는 얘기. 승우는 6,500년 들어서? 안 했어. 그러면 안 하나 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어 예전에 쓰레기같이. 근데 13,000년은 정반대라서 쉬워. 6,500년은 이게 봄인지 가을인지 판단하기 애매하거든. 근데 그런 건 안 나오니까 지금 말자.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각 기울기의 변화. 얘는 41,000년을 주기로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돌게 돼요. 근데 얘는 심플해. 현재 얼마냐? 현재 23.5는 기억해주세요. 이거 은근히 많이 써. 현재 23.5가 되게 중요해. 현재 23.5도 기억하자. 중요하다. 근데 이게 41,000년 정도를 주기로 21.5도에서 24.5도 사이고요. 이건 심플해. 자, 경사각이 커지잖아요? 그럼 연교차는 그냥 커집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 남중고도. 남쪽 하늘에 높게 떴을 때 12시쯤에 높게 떴을 때 고도가 여름엔 높아져. 그럼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져요. 겨울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커진다.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가 커집니다. 경사각이 작아지면 연교차가 작아진다. 이거 외우는 거 어려운 문제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남북 공통입니다. 남북 공통. 남반구랑 북반구랑 똑같아. 그래서 좀 좋아. 남북 공통이에요.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똑같다. 경사각이 커졌어요. 연교차 어떻게 돼? 커져야 돼요. 경사각이 작아지면 연교차가 작아진다. 심플하니까 패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20률입니다. 20률. 자, 얘는 뭐냐면 찌그러진 정도예요. 찌그러진 정도. 20률이 작으면 20률이 0이면 원이에요. 20률이 작으면 원에 가깝고요. 20률이 클수록 납작한 타원 궤도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20률이 커지면 자, 요게 포인트. 자, 멀었던 건 더 멀어져요. 20률이 커지면 원일점은 더 멀어져요. 근일점은 가까워져요. 그럼 연교차가 어떻게 될까요? 자, 북반구 입장에서 어떨까? 자, 우리 현재 북반구 뭐예요? 근일점? 현재 북반구 근일점에서 뭐야? 어떻게 돼요? 겨울이거든. 자, 북반구 입장에서 볼게. 20률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근일점이 가까워져. 겨울에 가까워서 좋았는데 더 가까워진다. 어떻게 돼? 겨울이 더 따뜻해져요. 그 다음에 북반구 그 원일점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인데 태양에서 멀어서 좋았는데 원일점 더 멀어진다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름인데 더 시원해지죠. 그래서 연교차가 북반구는 작아지거든요. 근데 남반구는 커져. 서로 반대야. 북반구랑 남반구 서로 반대입니다. 남이랑 북이 반대입니다. 남, 북, 반대. 자, 세차운동도 남이랑 북이랑 반대였거든요. 그다음 20률도 남이랑 북이랑 반대예요. 근데 누구는 경사각은 남이랑 북이랑 공통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 20률 작아질 때 북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현재 지금 꿀 빨고 있는 게 북반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밸런스 패치. 내가 게임을 하는데 내가 하는 챔피언이 뭐 롤이라 치자. 내가 하는 뭐 캐릭터가 뭐 사기야. 근데 이제 밸런스 패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사기가 아니게 되겠지.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꿀 빨고 있었는데 패치를 한대. 어떻게 돼? 그러면 꿀 빠는 게 끝나겠지. 현재 북반구의 연교차가 어때요? 남반구보다 작아. 근데 이거를 20률을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불공평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북반구는 더 좋아지지. 더 연교차가 작아지겠죠. 근데 현재 북반구가 유리한데 밸런스 패치를 해서 이걸 공평하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북반구는 연교차가 지금 작은데 지금보다는 커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북반구랑 남반구랑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 좋아지면 하나 안 좋아지는 거야. 오케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태양 활동의 변화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흑점수가 많은 시기가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예요.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약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고요. 흑점의 개수가 많으면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예요. 그다음 지구 내적 요인. 지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냐? 지표면의 상태 변화. 반사율이 바뀌어요.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빙하가 어때요? 하얀색이잖아. 그래서 빙하가 반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반사율이 감소합니다. 숲의 면적이 감소하면 숲은 뭘 많이 하냐면 흡수를 많이 해. 숲이 뭐해? 광합성을 하지. 나무가 식물이. 그치? 그래서 숲이 감소하면 흡수율이 떨어져. 그래서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숲의 면적이 감소하면 기온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한다. 기온이 하강한다. 그래서 빙하를 주로 물어봅니다. 빙하가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 반사를 많이 하는 색이거든, 빛을. 그래서 빙하가 감소하면 반사율이 감소한다. 그래서 기온이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된다. 화산 활동, 화산 폭발 시 뭐가 분출되냐? 화산재가 분출이 돼요. 화산재가 분출되는데 성층권에 도달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 막아버려. 성층권에 도달하면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떠 있으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버려요. 지구 반사율이 증가한다. 기온이 하강하고요. 이때 근데 온실력과 온실기체가 나오기도 해서 기온이 또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화산재 기억해놓자. 화산재는 기온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대규모 화산이 터지고 나서 기온이 낮아지는 일이 있었고, 가령 예전에 이제 우리 그거 있어요. 중생대 말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행성 충돌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화산 같은 것도 많이 터졌거든. 그러면서 화산재 같은 거, 이제 그 먼지 같은 게 날리면서 지구의 반사율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확 낮아졌어요. 그래서 공룡 같은 대형 파충류들은 이제 온도가 높아야 살 수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많이 멸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륙 분포의 변화, 판의 운동으로 수륙 분포가 변한다. 그래서 해류 변화 같은 걸로 기후가 변하고, 우리 판게아 기억나죠? 판게아 뭐야? 대륙들이 다 합쳐져 있는 초대륙인데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멸종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중생대 초기에 이제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었고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다음에 인위적 요인, 온실기체 배출, 뭐 어떤 거? 화석연료. 화석연료에 어떤 애들이 있지? 뭐 석탄, 석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어떤 애들이지 온실기체? 뭐 이산화탄소가 있죠. 이산화탄소, 또 뭐 메테인 이런 것도 있고요. 수증기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많이 배출되는 애들은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이 이제 증가했죠. 화석연료 사용하면서. 수증기가 그다지 증가하진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에어로졸 같은 애들은 좀 특이한데요. 평균 기온을 낮춰요.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거라 말하긴 어렵지. 그다음에 뭐 됐고요. 그다음에 인간 활동과 기후 변화, 지구의 복사 평형 얘기합니다. 복사 평형. 우리 복사가 뭐야? 빛 에너지.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이때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면 흡수량이랑 방출량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복사 평형이에요. 우리 열 평형처럼 온도가 안 바뀌는 상태가 평형. 평형하게 되면 안 바뀌잖아. 뭐 힘의 평형 이런 것처럼 안 바뀌는 거. 그게 평형이야. 그래서 흡수한 양,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랑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같아지면 온도가 안 낮아져요. 온도가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반대로 흡수량이 많아. 그럼 온도가 높아지고 방출량이 많아. 온도가 낮아져요. 근데 지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사 평형이 유지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매년 조금씩 온도 높아지는 거 보니까 복사 평형 상태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어쨌든 간에. 근데 주로 이제 문제 풀 때는 복사 평형을 가정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 파장이 짧아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긴 적외선이에요. 이런 물리 했으니까 대충 알 텐데 온도가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 어떻게 돼? 작아지죠.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아. 그럼 에너지가 어때? E는 HF 있잖아. 이 물리 하잖아. 그잖아. E는 HF. F가 뭐야? 진동수. 그래서 이걸 H 곱하기 람다분의 C 이렇게 하잖아. 그럼 파장이 길면 에너지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지구가 내뿜는 에너지가 적외선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은 지구보다 표면도 한참 높잖아. 그래서 이제 OBAF GKM 기억나죠? 기억나잖아. 그치? 태양은 보통 노란색 정도에서 메인. 그래서 이 빨주노초 파란보 가시광선을 내뿜고 또 자외선을 내뿜기도 하죠. 그래서 파장이 짧다는 건 표면 온도가 높다는 거야. 에너지가 높다는 거. 그래서 이때 지구 대기를 그냥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적외선은 에너지가 약하지.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지구 대기에 흡수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주로 흡수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대기를 그냥 뚫어요. 그냥 생각하고 들어와.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 대기를 뚫지 못해. 그래서 일부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이 대기가 지표면으로 다시 뿜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가
열이 들어왔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게 하는데 어떻게 돼? 일부 다시 재활용 하면서 어떻게 된다? 열이 지구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높은 온도로 지표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통과시키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해서 일부 지표로 재복사하게 되고요. 평균 기온을 약 1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그럼 복사평형인 거야. 복사평형 상태인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도 온실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따뜻한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으로 이제 있을 수가 있었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달 같은 경우도 지구랑 거의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달의 온도는 약 뭐 영하 18도 정도 뭐 이 정도일 거야 아마. 영하 10몇 도일 거야. 지구 평균 온도는 영상 15도 이렇게 높거든요. 왜 그런가?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비슷한데 뭐가 있기 때문에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온실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높은 온도에서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야.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사평형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실 효과가 있어도 복사평형은 이루어진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는 애가 누구야? 지구온난화지. 그치? 복사평형이 안 지켜지는 게 지구온난화지. 위에 좀부터 보면 지구의 열 수지 변화, 수입과 지출이고요. 그래서 온실기체 어떤 애들이 있어? 수증기, 뭐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치수 뭐 이런 애들이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자 흡수하는 거 100을 이제 들어온다 치면 약 30% 정도는 흡수가 되지 않은 채로 반사가 돼요. 30%는 아예 그냥 밖으로 나간다. 그럼 70을 흡수하지. 나가는 게 얼마일까? 나가는 거 총합도 70일 겁니다. 이렇게. 지구 복사 에너지가 70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지구의 복사평형,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은근히 나온다. 지표와 대기에서 복사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 같다. 각 영역에서 복사평형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해서 온실 효과가 커지면 이제 재복사와 지표복사 증가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복사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매년 조금씩 복사평형을 일으키는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거지. 그치?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표면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복사평형이 아닌 거죠. 온도가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때는 복사평형인 거고. 어쨌든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오른쪽에 복사평형 상태에서는 우주, 대기, 지표에서 모두 각각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방정식 세워서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어떤 놈이야? 주로 이산화탄소예요.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뭐 수증기도 온실기체고 뭐 다른 애들 다 온실기체인데 그 중에서도 증가한 놈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거랑 비슷하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 정도에 대해서 한 1도 이상 높아졌어요. 지금 한 1.5도 이상 높아졌다 그러던데 말도 안 되게 높아진 거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죠.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각보다 크다. 좋아요. 그러하다. 예.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 해양에서 어떻게 되냐면 해수면이 상승해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빙하가 녹아. 그치, 뭐 뜨거워지니까 빙하 녹겠지. 그 다음에 해수의 열 팽창,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주세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 그다음 해수의 순환 변화, 해양 산소강,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하죠. 그럼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바닷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탄산이온 뭐 이런 형태로. 근데 그게 기권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겠고 온실효과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 뭐 이렇게 있고요.
빙하 면적이 감소해요. 우리 빙하는 무슨 색? 하얀색이지. 그럼 반사율이 어떻게 될까? 반사율이 감소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돼. 왜? 반사율이 감소가 되면 흡수율은 어떻게 될까? 흡수율은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흡수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온도는 더 높아지겠네. 되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예. 그래서 대기 중에 어떤 놈을 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줘야 되겠죠. 이산화탄소 제거.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졸을 뿌리는 거. 에어로졸 아까 뭐라 했냐면 반사율이 높아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을 낮출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약간 애매하긴 해. 왜냐면 인위적인 물질이라서. 그래서 뭐 근데 이런 식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좀 줄일 수는 있겠다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요 챕터에서 중요한 건 요 이 복사평형 문제 푸는 거랑 그 다음에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 요것들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고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은 파트라서 잘 한번 봐주시는데 앞에 있는 엘리너도 좀 빡셌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 한번 볼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201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번 쏘리 알아들었지? 201번 201번 지구 공전 궤도 이식률 말고는 아무것도 변화한 게 없다 그랬어요. 자, 이식률 누가 더 많이 찌그러졌어요? A가 찌그러졌지. 그래서 찌그러진 정도 A가 더 크다. 기억 맞고. 원일점 거리는 A. 원일점이 어디야? 태양 1로부터 멀원. 어디가 멀어? 여기가 멀는데 원일점 거리 A가 어때? 이거고 B는 뭐야? 이거지, 그치? 어때? A가 B 시기보다 멀다. 니는 틀렸고요. 북반구는 A, B 시기 모두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자, 근일점 어디예요? 여기가 근일점인데, 자, 북반구 봐봐. 북극이 태양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태양 반대편 보고 있지. 이게 뭐예요? 근일점에서 뭐야? 북반구 뭘까? 겨울이지. 태양을 안 보고 있으면 겨울이고요. 여기 태양 보고 있을 때 어디야? 북반구 여름입니다. 이 북극점이 태양 보고 있으면 여름, 태양 반대편 보고 있으면 겨울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여름이 아니라 겨울. 기억하고 1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03번 한번 보자. 기후변화 외적 요인이 제일 중요한 파트이긴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좀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북반구 근일점 뭐야? 겨울이다. 가의 원일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북반구가 뭐 보고 있어? 북극점이? 태양 보고 있네. 원일점에서 뭐야? 우리나라는 여름입니다. 여름. 2번 나의 근일점에서 보시면 돼요. 나의 근일점에서 남반구 어떻게 하고 있어? 남반구 봐봐. 어디 보고 있어? 남극점이 어디 보고 있어? 태양 반대편 보고 있지. 얘는 겨울이네요. 외울 필요 없이 여기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결차는 가랑 나랑 보면 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북반구 근일점 겨울이죠. 근데 13,000년 지나면 반대가 되면서 근일점에서 여름이 됩니다. 너무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될까? 가일 때보다 나일 때가 크네요. 가가 나일 때보다 작다. 3번 틀렸고. 4번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결차는 가 어때? 근일점에서 뭐예요? 여름이잖아. 나에서는 어떻게 돼? 근일점 겨울 되지, 그치? 그래서 가에서가 나일 때보다 크다. 남반구는 맞아. 4번 맞다. 그러니까 요 3번 4번 똑같이 생겼는데 뭐만 달라? 북반구 남반구만 다르지. 북반구랑 남반구는 세차 온도 1번. 그 다음에 3번 이식률이 서로 반대야. 근데 뭐가 똑같았어? 자전축 경사각. 기울기 자체는 남이랑 북이랑 공통인데 세차 온도, 자전축 경사 방향 변화랑 그 다음에 이식률 변화 요 두 가지는 남이랑 북이랑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3번 아니면 4번에서 고를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4번이 맞다. 그 다음에 5번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라 했냐면 경사 방향 이외의 변화 요인이 있어?
없지. 그럼 지구 전체에 근일점에서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양은 똑같을 거예요. 같다라는 거. 어디가 많은 게 아니라 같다. 지구라고 했죠, 그쵸? 지구에라고 했지, 그치? 근데 가령 남반구에 혹은 북반구에 이러면 답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구에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경사 방향만 변했기 때문에 지구에라고 했으면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6,500년이 있네. 206번 같은 경우 딱 이거 한번 지금 해볼 필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나랑 한번 해볼까? 206번 지금 한번 고민해 볼게요. 6,500년이 있네. 그러니까 많은 학교에서 6,500년이 사실 나왔었어. 망포고는 잘 안 했었는데 수원고는 나왔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교육 과정이 다르니까 안 할 것 같긴 하거든. 범위가 넓어서.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지구 공전 방향을 줬어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보기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서해성으로. 그다음에 세차 운동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이다. 이걸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가가 현재. 세차 운동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이다. 이것도 그냥 기억해두면 좋아요. 되게 좋은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우리 북극점 북극점이 어디 보냐 찾는 거야. 자, 가에서 얘가 요게 가가 현재예요, 그죠? 여기 지금 왼쪽 여기 원일점이죠, 그죠?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뭐로 보여요? 기준에 오른쪽 지금 태양 보고 있잖아. 뭐예요? 여름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근데 지구 공전 방향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았지, 그치? 세차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냐? 지구 공전 방향이라 했잖아, 그치? 이렇게 돌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돈다? 이렇게 돌 것이다. 자, 그 다음에 6,500년이면 4분의 1바퀴니까 몇 도 돌아야 돼? 90도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6,500년 후는 여기고요. 전은 여기지. 이렇게 도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어디를 보고 있어? 이 절반의 아래쪽. 그러니까 얘 이렇게 돌았네. 그럼 얘는 6,500년 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 다 줬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 외우라고는 안 하네, 양심상. 여기서 보니까 세차 운동 방향은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다. 지구 공전 방향 줬지, 그치? 그 다음에 세차 운동 방향은 그 반대인 거 여러분 해석하라고. 그럼 어떻게 돌아요? 얘가 6,500년 후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북극점이 위에 찍혔겠죠. 이건 전이에요. 근데 아래 찍힌 거 보니까 후입니다. 후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 현재로부터 6,500년 후.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일 때 근일점에서 30 북위 30도의 계절은 근일점 어디예요? 지금 여기를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얘가 세차 운동이 26,000년 동안 한 바퀴니까 이 반 바퀴 돈다고 해서 이 방향 안 바뀔 거잖아, 그치? 봐봐.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이쪽 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도냐?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치? 이렇게 90도 한 계절, 또 90도 한 계절, 90도마다 한 계절이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위치에 있을 때 봐봐. 요 위치에 있을 때 북극점이 어디 찍혀 있어요? 여기 찍혀 있지, 그치? 태양 안 보고 있지. 여기 있을 때 북반구는 뭐였을까? 겨울이었지. 근데 겨울 다음에 오는 계절이 뭐예요? 봄이지, 그치? 여기가 봄이고 여기가 여름입니다. 여기는 원일점에선 가을이죠.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 없고
문제마다 여러분 대응하시면 돼요. 나에서 근일점에서 30도, 북위 30도 계절은 가을이 아니라 봄입니다. 이런 문제를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건지 침착하게 대응하면 되겠고, 디귿 30도, 북위 30도에서 겨울 평균 기온은 우리 겨울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지. 근일점 겨울이잖아. 근데 겨울이 어디 있냐면 나에서는 겨울이 그거보단 좀 태양에서 먼 거 같은데? 여기 있거든? 요 거리 한번 봐봐. 똑같은 겨울인데 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멀어지면 어떨까? 좀 추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가에서 보면 평균 기온은 가가 근일점이잖아, 겨울인데 나는 그거보다는 춥다. 가가 나일 때보다 높다. 기억, 디귿, 답은 5번.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되게 조금 빡세지, 그치? 6,500은 조금 빡세. 근데 이건 6,500 한번 경험해보면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6,500을 준다면 이제 아마 이제 이런 단서들을 줄 거야. 세차 운동은 지구 공전 방향이랑 반대고 지구 공전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줄 거예요. 이게 아니면 솔직히 좀 선 넘는 거라 생각해요. 지금 난이도에서 요거에 막 목매달 필요 없어. 그냥 기본 하, 중 이런 거 하나도 안 틀리는 느낌만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여러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믿을게.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어디까지냐? 69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이제 기상단원 마무리. 너무 좋다. 69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안녕.